43쪽입니다. 제 4절 문서, 5절이네요. 5절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표시가 지금 되어 있다시피 4번 출제했네요. 올해까지 4번. 그죠? 글쎄요. 4번이라는 건 참 제일 많이 났어요. 제일 많이. 예, 모든 전체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이제 1번의 그 대목차는 문서의 성립이고요. 요건과 성립의 시기. 그다음에 이제 2번 대목차가 효력 발생, 입법주의 4개가 있고요.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있는데 뭐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문서가 언제 성립하느냐,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제 문서의 성립은 2가지입니다. 요건과 성립의 시기. 이건 그냥 이론이고요. 이거는 이제 법조문이고 그래요. 이렇게 요건에 합당해야 문서가 성립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먼저 자 권한의 작성이죠. 이렇게요. 그다음 의사 표시의 명확성 그럼 되겠네요. 바로 줄이면 그다음에 이건 뭐 적법성, 실현 가능성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적법성,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절차나 형식에서의 적법성 그러면 될 것 같죠. 어쨌든 4가지가 요건이라고 그래요. 권한의 작성, 의사 표시의 명확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그다음 절차와 형식에 대한 적법성 이러면 되죠. 4가지가 요건. 그다음 성립의 시기는 좀 길어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성립의 시기는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면 그 순간 성립을 합니다. 결재한 순간. 결재 방식은 당연히 서명이죠. 아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뭐 전자, 문자, 이미지 등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결재를 하는데 여기 밑에 결재할 수 있는 결재권자가 누구냐? 행정기관의 장, 그다음 위임받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재받은 순간 문서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결재가 돼야 문서가 된다. 그 말이면서 그럼 결재한 때 됐고요. 그리고 효력 발생이에요. 효력 발생. 이거는 이제 길어 보이는데 짧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출제를 했죠. 문서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 표백, 발신, 도달, 요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효력 발생주의에서 표백주의라는 뜻은 첫 줄을 보시면 돼요. 문서가 성립한 때, 즉 결재된 때 성립한다는 견해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문서가 성립하는 순간 효력도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결재, 아까 우리 금방 본 것처럼 결재되는 순간 성립하잖아요. 그때 효력이 생긴다는 뜻인데 여기 볼까요 이제 여기 보죠. 이는 내부 결재 문서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안본일 문서는 합당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부 결재 문서는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가 동시에요. 그게 결재 시예요. 아까 문서 종류를 배우실 때 유통 대상 그래서 3가지였어요. 그죠? 2가지 유통 대상에서 크게 2가지 비유통, 유통 그랬잖아요. 그때 비유통 문서를 내부 결재 문서 그랬죠. 비발신이라고 했고 걔네는 안본입니다. 그러니까 성립하는 순간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걔 빼고 나머지. 자, 2번째 이제 발신주의인데 이것도 그냥 발신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이다. 이하 생략. 왜? 우린 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3번째가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있는 그대로 뜻 그대로 상대방한테 도달된 때 문서가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더라 해놓고 이제 이거 수신주의라는 표현도 쓰면서 여기 볼까요? 민법상 의사표시와 우리 규정에 따른 문서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도달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 규정은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원칙이니까 예외가 또 있겠죠. 예외 금방 보시면 2가지 있어요. 내부 결재 문서가 예외가 되고 그다음에 공고 문서가 예외되는데 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요지주의. 뜻을 안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안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이다. 생략해 놓고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우리 규정에서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원칙과 예외 볼까요, 한번? 원칙과 예외 해서 이제 일반 원칙은 우리 규정에서는 도달주의를 취한다고 했는데 우린 전자문서가 주예요. 종이문서가 부고. 그래서 그럼 전자문서는 언제를 도달된 때를 보냐 이거지. 전자문서는 여기 상대방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도달된 거로 봅니다. 상대방 시스템에 도착된 때, 입력된 때. 그래서 그거를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종이문서라면요, 이제 우편부, 저기 어딥니까? 우체통에 딱 꽂힌 때겠지만, 전자문서는 상대방 시스템에 입력된 때가 도달된 때예요. 그게 이제 원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문서, 아까 우리 봤습니다. 공고문서란 거는 알리기 위한 문서.
알림 문서인데 두 가지였죠. 고시와 공고 이렇게 두 가지. 걔네들은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발생을 해요. 근데 밑에 이제 그 소목차 3번은 뭐냐면 이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이라고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45쪽에 있네요.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 이거는 이제 행정절차론에서 배우실 내용인데 이게 뭐냐? 공시송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공시송달.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행정기관에서 뭘 알려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러면 게시판에 게시해버려.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거는 좀 틀리죠. 여기는 지금 공고한 날부터 14일 지난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그 행정절차론인데 배웁니다. 어차피 배울 텐데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공고문서를 하더라도 우리 법과 우리 규정하고 행정절차법은 틀려요.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라고 되어 있지만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라고. 자, 날짜 이건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이 공고 등이 있은 날이라고 할 때 이 있은 날의 개념이 공고일 그 첫날을 산입한 거다 안 해다? 5일 개념이? 5일일 때 공고한 오늘 공고했어. 그 오늘부터 5일이냐 내일부터냐 이거예요. 네? 내일부터예요. 오늘은 아니에요. 그걸 빼는 개념이에요 지금 저거. 그런데 행정절차법상 위에 보세요. 공고 1부터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고한 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근데 왜 수업을 하는 느낌이 오늘 첫 시간밖에 안 되는데 상당 수업을 한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수업을 했고 많이 한 바퀴 이상 돌았던 어떤 그런 분위기의 수업이. 아까 손 드신 분들 다 그거 가짜 아닌가? 공부가 상당히 돼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그런 그게 상당히 공부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 다시 바꿔 말하면 올해 12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탁월하다는 거겠지. 이해도가 빠르다는 뜻이겠고. 그죠? 동의들 안 하는구나. 그래요. 우린 거짓말을 하면 입에 가시 돋아서. 어쨌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총 4번 출제를 해서 글쎄요. 뭐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간에. 자, 성립과 효력 발생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6절인데 이것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2023년 올해죠. 올해 표시가 됐네요. 요거. 전자철이 이렇게 있죠. 여기 2개 이렇게. 문서 6절 제목 자체가 되어 있잖아요. 문서 작성할 때 일반 사항 그래요. 일반적인 사항 그래 놓고는 목차를 좀 볼게요. 1번에 전자적 처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작성 기준이 쭉 이어지는데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보죠. 문서 작성 일반상 해놓고 첫 번째가 전자적 처리해서 0제5조 제1항 여기 5조 제2항 1호부터 3호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할 때는 이제 개정된 내용이긴 해요. 개정된 내용. 왜냐하면 여기 아주 개방형 문서 형식이라는 게 용어정이 있었거든요. 개 때문에 개정된 건데 간단히 봐두세요. 전자적 처리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 문서는 전자 문서로 해라 이 얘기예요. 전자 문서로 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그래서 자, 행정기관장을 해놓고 나서 문서의 기한부터 모든 과정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 문서로 하라 그 얘기라고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재 공문서는요 전자문서가 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전자문서라는 뜻이 되겠고, 그럼 전자문서로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한다? 요거에 이제 이렇게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뭐 이렇게 포함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요. 네, 봐두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바로 올해, 그죠? 올해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어쨌든 개념이 뭐냐면 이제 문서에 처리되는 과정들을 시스템으로 의해서 전자문서로 처리해라 그런 뜻이고, 종이문서가 부과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기는 그냥 지금 교재가 46쪽이에요. 그 2번 대목차 있죠. 이해하기 쉽게 써한다. 뭐 어문규범을 준수한다. 뭐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라.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다음 47쪽에 보니까 뭐 공공어는 바로 쓰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49쪽까지 일단 지나가세요.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거기는. 뭐 그런 것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꽤 재밌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목차 한번 볼게요. 자, 규범 준수한다는가, 국어기본법에 따라 하라.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 쉬운 용어를 사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그 50쪽에 가시면 여기 2번 출제했네요. 그죠? 작성 기준. 2번 출제했는데 2019 올해 그리고 올해. 자, 이제 숫자 등의 표시.
그리고 뭐 이제 금액, 바코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글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이 작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두 번이나 출제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긴 해요. 모르긴 한데, 뭐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한할 일이 있나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공무원이 되지 않는 이상 기한할 일이 있겠어요? 관인을 볼 일이 있어요? 그죠? 시행문을 볼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 공무원이 되지 않는 이상 자체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다음에 뭐 시스템을 우리가 볼 일이 있나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런 거를 또 배우라 그래요. 그 뭐 시험 막 내고 그래요 또. 그래서 저 이제 제 기억에 2010년도부터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강의를 하려고. 이럴 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수업을 들어갔으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난 이게 왜 행정사 과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애를 느끼는 거죠. 나는 이게 왜 과목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궁극적인 이유가 왜 넣는지, 과목으로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돼요. 민법 중요하지. 알아둬야지 그거는. 그거 기본이니까. 계약법 알아둬야지 그거는. 절차는 더 중요하지 그건 또. 실무법 그것도 그렇고. 다 중요한데 이 과목이 난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얘기로. 아니 공무원이 아닌데 우리가 관인을 배워볼 것이며 기한을 배워볼 것이며 그렇잖아요. 근데도 이게 과목이에요. 시험 나오고 있고 말이죠. 더더군다나 필수야. 얘가 필수 과목. 선택도 아니요. 근데 그 당시 부처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갖고 이제 과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게 아마 그랬는 것 같지. 행정사가 하는 일이 뭐냐? 행정기관에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 갖고 아마 넣은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전 지금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공인중개사 딴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실 텐데 저도 이제 강의를 올해까지 27년 했으니까 오래 했잖아요. 저는 이제 시험 자기 또 합격했고 지금도 나는 거기서 학개론이라는 거 있어. 난 걔가 왜 있나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1차 과목이 하나 있는데 난 그걸 왜 배우느니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서 그거 배우죠. 감평. 감정평가서 될 일 있어? 그거 배운다고 할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지금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그러죠. 저한테. 무식한 놈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참 어쨌든 근데 우리가 약자고 여러분들이 을이에요. 을. 그러니까 죽어나서는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 내니 어떡할 거야 이거를. 봐요. 2번 내 2번. 이것도 그나마. 그러니 여러분들이 을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는 수밖에 없지. 자, 이게 공문서에 이렇게 표시하래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숫자. 그냥 읽으시면 되지 뭐. 그죠? 네. 아래 몇 줄로 쓰랍니다. 날짜, 월일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예보시 이렇게 한다 그 말이 이렇게 그죠? 그건 이제 온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마침표. 그다음 이제 시간 그래 갖고요. 이제 그 24시각제로 쓰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놓고는 이제 25시면 이렇게 이제 쌍점을 찍는다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라 그 말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24시각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각이 17시 13분이네요. 이런 식으로 쓰라. 그걸 때 이제 24시각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남자분들은 좀 익숙한데 여자분들은 조금 불편해요. 안 써도 모든 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금액은 뭐 이렇게 이제 가로로 쓰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한자로 써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런 얘기 되는 거고요. 이걸 시험에 냈는데 이게 이제 몇 회였나요? 그게 2019년도에 출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뭘 물었나 볼까요? 한번 뒤에 가셔갖고 부록 2019년도였으니까 제 7회 때고요. 그게 이제 그 367쪽에 있어요. 그 이제 그 답안이 있죠. 367쪽에 7회 시험 때였고, 거기서는 논술은 아니었습니다. 논술 아니고 약술형 문제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약술 2번도 아니었고, 약술형 3번인가요? 그렇죠. 약술 3번이 있네요. 370. 3번 약수 지문이 뭘 물었냐 볼게요. 문서 작성 시 용어, 글자, 숫자, 연호, 날짜, 시간 등 표기를 제시하고 문서가 성립 효력 발생되는 걸 써라 이랬거든요. 그게 묻는 게 보니까 지금 뭐 금방 아까 우리 내용 봤던 거 똑같은 건데 뭐 숫자, 날짜, 시간, 연호 이렇게 썼어요. 근데 뭐 숫자 뭐 다 이해되죠. 뭐 그런 쓸 수 있는데 그 6번에 보시면 연호라고 돼 있죠. 연호. 이제 이때 제가 이제 그 시험 끝나자마자 저희들은 이제 바로 이렇게 그걸 촬영을 해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답안을 만들어서 올리죠. 시험 당일 바로.
이제 시험 가는 분한테 부탁을 해요.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그 시험지를. 그럼 바로 이제 카톡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바로 이제 만들어요, 답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바로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총평 붙여가지고. 근데 연호가 난 뭔지 모르겠더라고. 답안을 만들어서 붙여야 되겠는데 연호가 뭔지 모르겠더라니까? 연호란 거는 우리 책도 없어요, 책에도. 그러니까 이게 뭔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 막 뒤졌어, 연호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이 네이버 내용이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발췌해서 제가 답안을 올려놓게 했는데 이걸 쓴 사람 아무도 없죠. 연호가는 뭔지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몰랐는데 이걸 시험 문제로 냈어요. 세상에. 그래갖고는 이제 그때 네이버를 막 뒤져갖고 이제 지금 거기 써있는 내용이 네이버를 베낀 거예요, 제가. 거기 올라온 걸 가지고. 세상에 무슨 뭐 서력 기원 어쩌고 해가면서 말이에요. 이걸 문제로 내는 경우도 있더라니까. 자, 어쨌든 뭐, 그죠? 별걸 다 내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은 조금 좀 적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그 11회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내년도 12회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다른 거는 다 안 그런데 이 과목 자체는 교재가 없어요. 시중에 교재가 없다고요. 제가 1회 때부터 만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거의 원조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한 권하고 앞에 학원 이제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건 내 걸 다 베낀 거니까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시험 출제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각종 자료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들 전부 다 취합해서 모니터링도 할 거고 그거 보고 출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 되는 거 보면 이 책 안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험서가 없어. 수험서 자체가. 행정사 수험서가 아예 없어요. 이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혹여 만약 이런 거 내면 그냥 하나 정도는 이거 몇 점 안 될 거니까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그거. 버리고 어차피 네 문제라고 할 때 불이타가 하나 나올 거란 말이죠.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그러니까 불이타는 100지 안 내면 그냥 되잖아요. 100지 안 내고 애국가 1절 쓰면 줘요. 애국가 1절 쓰면 몇 점 준다고. 100지 안 내면 좌우지간. 그렇게 하면 되죠. 뭐. 너무 큰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쓴다는 걸 얘기한 거고. 이제 이게 쪽번호라고 된 거는 이제 51쪽에 있죠. 이거 그냥 들고 가세요. 쪽번호가 뭐냐. 이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지금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51쪽이죠? 아니, 51페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뭐라고 그래요? 51쪽 그런다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쪽. 페이지 그랬는데 이제 영어니까 이제 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지금 51쪽. 그게 뭐 이거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두 장 이루어진 거 뭐 쪽번호 표시한다고 되어 있고 뭐 이런 문서일 때 표시한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연결 관계 명백히 증명한다 증명특 문서 이럴 때 이제 쪽번호를 표시한다는 거고 뭐 표시 방법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뭐 이제 전자문서와 종이문서일 때 전자문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1, 2, 3, 4 뭐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겠고요. 그다음 종이문서라고 보이시죠? 종이문서는 이게 쪽번호로 표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간인을 하거나 뭐 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간인이 뭐냐면 이게 사이간자예요, 저거.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보통. 그럼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 도장 찍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간인이란 거는 그걸 말하는 거고 천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이것도 행정기관 최근에 제가 받은 게 이제 행정심판 답변서 그런 거라든가 이제 그 재결서 이런 거 받았는데 거기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글씨에 이렇게. 정본이란 딱 근데 정본이 다 구멍을 뚫은 거지 이렇게 그 두 글자를 갖고 그걸 천공이라고 그래요. 구멍 뚫는다. 그것도 이제 뭐냐면 그걸 위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천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쪽번호 그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항목의 구분이라는 건데 이것도는 그냥 뭐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공문서에다가 목차 번호 붙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번호 붙이는 방법인데 지금 이게 공문서라고 치고 첫째, 셋째, 다섯째, 일곱째 이제 홀수 항목과 그다음에 이제 짝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홀수 항목들은 이게 다 아라비아 숫자로 붙이는 거예요, 번호를. 그다음에 이제 짝수 항목은 한글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가장 첫 번째 목차는 첫째가 되겠죠. 그럼 1 숫자가 들어와야 되지. 그다음 두 번째 항목은 한글 가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 항목은 예를 끌어내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1의 반가로야. 그다음 항목 예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가의 반가로, 그 다음에 1 끌어내려서 1의 양가로, 1 끌어내려서 가의 양가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요게 공문서에 항목 부호 붙이는 순서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보통 이제 부호 붙일 때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안 했죠? 뭔가 번호 붙일 필요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이게 공문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이게 반괄호가 먼저예요, 이게. 그다음에 양괄호가 뒤에 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홀수는 숫자, 그다음 짝수는 한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더 하고 난 뒤에 이제 답안을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연습할 때.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해야 돼요, 이제. 항목 그 목차 부호를 정하시는 거예요. 한번 정하면 계속 가야 돼, 그대로. 그래서 한번 정해야지 부호는 바꾸지 말고 항상 그대로 계속해서 연습해갖고 시험장 가서도 그 부호를 붙여 써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붙일 때 그냥 편하게 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그냥. 이 순서로 하는데 이건 제 순서고 뭐 이런 편한 대로 뭐 한글로도 되겠고 한글 뭐 넣든가 하면 되겠고 이거 그래서 답안지에 이제 목차명을 쓸 때 번호 붙이는 것 한번 딱 정해서 그대로 로마자를 쓰건 숫자 쓰건 그건 관계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거든. 근데 문제마다 목차 부호가 틀려. 그러면 안 되지. 통일돼야지 그게. 문제마다 똑같이 목차 부호는. 안 그러면 목차 부호가 틀리죠. 그럼 헷갈려 해요. 채점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받는다 하더라도 헷갈린다고.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쓸 때쯤 되면 뭐 엄청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입장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수험자가 아니라 채점자 입장이 돼야 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답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채점자가 내 걸 얼마나 잘 이쁘게 볼까를 자꾸 생각해야지. 내 답안지를.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그 의욕이 뭐냐면 목차 부호 하나 붙이는 거 줄간격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면. 거기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0.5점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죠?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호 붙인다는 걸 보셨어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아까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한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뭐 기본 띄운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설명드릴 필요 없는 건데 요게 지금 그 띄운 표시예요, 이렇게. 띄운 표시. 자, 띄운 표시고요. 이제 그게 이거 한탄 이제 우리가 그 키보드 보시면 그 스페이스바 있잖아요. 스페이스바. 그래 한글을 한 잘 띄우려면 두 번 땅땅 쳐야 돼요. 그럼 한글 한자가 떨어진다고. 근데 영어는 한 번 땅 치면 되고. 요게 그 표시예요, 저게 지금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위치와 띄우기 얘기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5번 목차가 지금 이제 54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 오래 나왔네요, 보니까. 별걸 다 냈어요. 용지 크기가 뭐 중요해요, 그죠? 아이고 참. 안 그래도 다 A4 용지 쓰고 있어요, 우리는 다. 정말 혹시라도 이 동영상 보고 있으면 내가 살 테니까 우리 수업 해봅시다. 출제 현사 누군지 좀 만나가지고 좀 물어보게 이거. 언젠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수업할 때 설명드릴게요. 막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지. 좀 지엽적이고 종이문서에 대한 얘기를 몇 개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결제 받은 문서는요. 전자문서는 수정이 안 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종이문서는 몇 글자 고칠 수 있거든? 그럼 그거는 종이문서니까 국한되는 지엽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이건 좀 지엽적이니까 참고하세요. 이러고 지나갔네? 근데 그걸 냈어, 그 해. 그걸 냈더라고. 그 딱 느낌, 이거 모니터링 했네. 모니터링하고 뭘 쓱 지나가나? 그걸 보고 있었네. 느낌이 딱 오는 거지, 그게. 왜냐, 강의한 사람이니까 알 거네요. 딱 그걸 내는 거야, 그거를 갖다. 그것도 약수를 한 개로 냈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치사되는 동 별 요걸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이렇게 낸 거야. 그랬더니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이제 그래서. 쪽에서 존경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이제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나쁘다는 둥, 뭐 치사되는 둥 전에 그랬어요. 뭐 쫀쫀하다는 둥 많이 이랬거든. 근데 그냥 안 되겠더라고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 이제 점잖게 하면서 이제 괜히 간절하고 말 안 되겠어요. 어쨌든 이거 출제했답니다. 그죠? 네. 용지가 필요됩니다. 국유 용지가. 네. 그리고 이제 A4 용지를 쓰랍니다. 이게 이제 그 크기예요, 크기. 210, 297 이렇게. 그죠? A4 용지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A4 용지로 쓴다는 거죠. 이게 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출제를 했어요. 그렇게. 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만 첫 시간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거의 다 돼가는데 한 10분만 더 하죠, 뭐. 이거 얘기가 끝날 테니까. 8절이에요. 이게 구성책인데 지금 55쪽인데요. 55쪽. 이제 기한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기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한문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한문의 종류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일반 기한문, 간이 기한문, 대통령과 총리용 기한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두 개만 배울 거니까 일반 기한문이 뭐냐?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
그래서 일반 기한문을 기준했을 때 문서의 구성 체계라고 그래요. 이게 공문서의 구성 체계. 3단계예요. 여기 자 두문, 본문, 결문이라고 되어 있죠. 두본, 결문 이렇게. 뭐 시험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건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 뭐죠? 행정기관명, 그다음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군지, 경유 거쳐갈 때가 있어. 그럼 거기까지가 두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다음 부치문이란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첨부라고 그러죠 보통. 첨부가 한자음이거든. 그래서 부침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가 본문. 그다음에 이제 보내는 사람 명의. 아까 행정안전부 장관 거기서부터 몽땅 다 결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많죠 지금.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게 이제 그 일반 기한문의 예시예요. 이렇게. 네? 지금 냉기 보니까 56쪽에 있죠. 일반 기한문의 예시. 그림 보시면 지금 꼭대기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행정안전부겠죠. 그러니까 행정안부, 여기 행정기관명, 수신, 경 여기까지가 두문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제목과 내용이 있고 그다음 부침이 있다. 여기까지가 본문. 행안부 장관이겠죠. 여기는 분명히. 거기서부터 나머지가 결문이에요. 그래서 줄 밑에 왼쪽에 여기가 기한자. 근데 실제 이런 말은 여기는 그 용어는 없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여기란 소리지. 가운데가 검토자인데 검토자가 한 명인 경우도 있고 둘, 셋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그다음 맨 끝에 있는 게 결재권자, 직위, 직급, 서명, 직위, 직급, 서명. 그다음에 이제 여기 협조자 이건 용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것도 직위, 직급, 서명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봤죠. 기, 검, 협, 결 발안이에요. 이렇게 5명이 하는 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왼쪽 오른쪽인데 일단 문서를 다 만들었잖아, 그죠? 만들었어요. 결제도 받았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거기 시행해놓고 철익과 명, 이음표, 연도별 번호라고 써 있죠. 응? 여기 뭐냐면 이제 보내야 되잖아. 이걸 지금 보낼 때 누가 만들었어? 어느 부서가 부서명을 적는 거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등록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만들어서 하는 등록이니까 무슨 등록 그랬죠 아까? 생산 등록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번호를 붙인다 그랬죠? 연도별을 붙인다고 했죠? 여기 써 있네. 연도별이라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보낸 시행일이 뭐냐? 보내는 날짜. 자, 날짜 적었죠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도장을 쾅 찍어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인 찍힌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보내요. 그럼 종이문서든 전자문서든 가는 시간이 있겠지. 갔어. 도착됐어. 받은 데가 이제 금방 제가 이거는 행안부에서 법무부라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법무부가 이거 받죠 이제? 받아서 여기가 오른쪽 여기다 채운다고 이제. 그럼 여기는 뭐냐? 법무부에서 받은 부서 이름. 그거 접수니까 이게. 그다음 접수했으니까 등록도 해야 돼 또 역시. 그럼 이건 무슨 등록? 접수 등록이지. 번호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번호를 붙여? 연도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한 장이 처음에 이거 찍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기한문이었어요. 그죠? 찍으면 뭐가 배우냐면 이게 시행문 되는 거라고. 한 장 가지고. 도명 다 쓴다 이 소리예요. 자, 나머지 여기 이제 그거예요. 우편번호의 뜻이에요. 이거. 우편번호, 뭐 도로명 주소 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벗고 그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실예시가 뒤에 이제 57쪽은 제가 캡처 안 했습니다. 그건 간이기한문이거든요. 간이기한문은 단순 참고. 혹시 모르니까 읽어보세요. 근데 이 간이기한문은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건 내부 결제 문서에만 쓰는 거예요. 간이기한문은 외부로 못 보냅니다. 57페이지 맨 밑에 그 주의 표시 보세요. 주의 표시 맨 밑에. 이 서식은 보고서, 계획서 검토할 때만 필요한 거지 시행문으로 변환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행할 수 없어요. 못 보내 그거는. 그걸 간이기한문이라고 그래요. 넘겨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58쪽에 두문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금방 우리가 문서 구성 체계가 두 본 결문안이에요. 그럴 때 이제 두문에 뭐 이거야. 본문에 뭐 어떻게 만드느냐 얘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 되셨죠?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일단 3시간 반 했는데 4시간 꽉 채워서 하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야간에 수업이 없더라고요 또 오늘 야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딱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습은 할 필요 없어요. 예습은 의미 없어 그거. 그러니까 단 한 번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 이렇게. 그리고 동영상 다 찍어놨을 테니까 이 돌려볼 때 제가 이 말이 빨라가지고 빨리 돌리면 못 들어요. 안 들려. 그냥 정상으로 놓고 봐야 돼. 2배, 2배 속하면 안 들린다고. 그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처음 뵙는 분도 계셔서 하여튼 저는 제가 맡고 있는 게 이 과목이고 저 시험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